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북인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상황을 문제 삼아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선수단을 파견하긴 하되 외교 사절단은 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미국 시간인데요, 이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 어떤 외교 공무대표단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장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이 중국의 계속되는 범죄, 그리고 제노사이드, 대량 학살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인권 유린을 이유로 외교적 보이콧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방파르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올림픽을 기화로 해가지고 이미지 세탁을 하려고 하는 중국의 의도에 같이 장단 맞춰주지는 않겠다, 이런 뜻이죠. 젠 사키 대변인은 이어서 우리에게는 인권 증진에 관한 근본적 책무가 있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인권 지지는 미국인의 DNA라고 말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중국 등에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샤키 대변인은 이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운동해온 선수들을 불리하게 하는 건 옳은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미국 공무대표단을 보내지 않음으로써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외교적 보이콧은 미국 선수들의 게임 참여를 허용하지만 미국의 가장 큰 군사적, 경제적 경쟁자인 중국에게는 중대한 정치적인 모욕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이번 조치를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국무부는 이날 선수단 지원을 위한 영사 같은 이런 서비스는 제공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미국 국민의 안전과 편이라고 그러면서 이 선수와 코치, 트레이너, 미국 올림픽팀 관련 직원이 안전하도록 영사와 외교 안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공무대표단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인력 규모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서 백악관이 외교적 보이콧을 이유로 든 신장 지역의 제노사이드를 거듭 거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미국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 IOC 대변인은 6일 백악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확인한 이후에 정부 당국자와 외교관의 참석은 각 정부의 순수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IOC의 정치적 중립성에 미뤄볼 때 각 정부의 당국자와 외교관 참석 여부에 관한 결정을 완전히 존중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선수단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인권 탄압 등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화하니까 중국은 정치적 조작이라고 하는 등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미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을 통해서 미국이 고집을 피운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를 했었던 중국은 6일 류평이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을 통해서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식적인 행동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올림픽의 성공적인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치적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류 대변인이 이어서 미국 정치인들에게 어떤 초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외교적 보이콧은 갑자기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류 대변인은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정치적 조작일 뿐이며 올림픽 헌장이 정치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 이 사람들이 오든 안 오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열리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도 자오리젠 대변인을 통해서 올림픽은
정치 쇼의 무대가 아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이 초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올림픽 헌장의 정신을 더럽히는 정치적 도발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중국 관영 황구15의 후시진 편집장도 극도의 자기애주의적인 사람만이 올림픽 불참을 강력한 보이콧으로 여길 것이라 그러면서 대부분의 미 정부 관리들은 중국 표준에 따라 코로나19 밀접 접촉자라고 할 수 있다. 베이징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한 건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참 되지도 않는 말들을 계속 짓거리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합니다만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초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서 이 시진핑 주석 3년임 분위기를 고조시키려고 했던 이 중국 정부의 구상이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불어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외교 축제장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들의 사절단이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 외교의 실추라는 민낯을 드러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최대의 관심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이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전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 동맹국 외교적 보이콧 참여 독려 여부에 관해서 그들에게 우리 결정을 알렸다 그랬고요. 다만 그들이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서 지난달 18일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 중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화상정상회담 불과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파이브 국가들은 이미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단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보이콧을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일단 이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한다고 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을 하면서도 중국과 정면 충돌하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죠. 유럽연합 그러니까 EU 국가들도 줄줄이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대만 문제로 격하게 중국과 격돌했던 리투아니아는 이미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또 반중 내각이 들어선 독일 또한 이 외교적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나머지 국가들도 줄줄이 외교적 보이콧 대열에 동참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미국의 최우선 동맹국 중에 하나인 일본은 아직 신중한 편입니다. 내년이 중국과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고 지난 하계 올림픽 때 중국이 적극 지지해 준 탓이기도 할 겁니다. 4일 이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파들은 일본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건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에게 이 보이콧 결정을 서두르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사토 마사이사 자민당 외교부 회장은 총리나 외무상이 참석한다 해도 중국의 이용만 당할 뿐이라 그러면서 보이콧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측의 대응도 아주 집요합니다. 산케이에 따르면 쿵시안유 주일 중국 대사가 자민당 의원들하고 접촉하면서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반대하도록 설득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어차피 일본 역시 외교적 보이콧 수순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단 보이콧 여부를 마지막 순간까지 미룬 다음에 최종적으로 스포츠청장이라든지 일본 올림픽위원회 회장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 대한민국 정부는 일단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외교적 협의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만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종전선언을 지지해 줬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선물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외교적 보이콧 초청장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대통령이 올림픽 개막식에 참가자니 미국과 동맹국들의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라서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강력하게 외교적 보이콧 참여를 독려한다 그러면 대통령이 아닌 장관급 수준으로 격을 낮춰 보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바이든 정부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이 외교적 보이콧은
이 중국을 향한 외교적 타격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이 중국에 대한 외교적 고립을 위한 카드라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중국에게 안기는 치명타는 뭐냐면 경제 분야에 관한 건데요. 12월 8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게 뭐냐면 EU의 경제적 강압을 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무역 대응책입니다. EU가 미국과 협의해서 마련한 무역 대응책 초안을 보면 특정 국가가 관세라든지 무역 허가 또 쿼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시장 접근을 차단한다든지 공공 조달 프로그램과 투자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경제적 강압을 했다고 확인이 되면 EU가 징벌적 조치에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축소, 또 상품 조달 통제, 금융 서비스 배제, 식품 시장 검역 강화, 이런 내용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제적 강압과 관련된 무역 대응책은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 봐도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가 타이완 대표부 설치에 대해서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한 바 있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EU가 즉각 제재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이 안이 결정된다 그러면 곧바로 제재 대상국이 될 겁니다. 이런 경제적 압박이 이어서 미국은 민주주의한 정상회의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완전한 디커플링에 나서게 될 겁니다. 이것이 중국을 향한 세 번째 타격 카드가 될 겁니다. 9일과 10일 화상으로 열리게 되는 이 회의에서는 110개 나라의 정부하고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대만이 당당하게 중국을 제치고 어엿한 국가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는 권위주의의 차단, 그리고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 증진, 이런 것들을 주요 의제로 꼽고 있습니다. 이 역시 철저하게 대중국 압박 전략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3일 이 회의에서 미국이 인권 탄압을 하는 외국 정부 당국자하고 관련자들을 대거 제재하고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에 동참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이 회의가 끝나게 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개인적 제재도 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어떻게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여기 대해서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우리 와이타임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주목할 건 뭐냐면 미중 간 충돌 양상은 지난 11월의 화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정상화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입장인데 미국인들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바이든 정부를 중심으로 단결시키는 중요한 방안으로 중국과의 충돌 격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 와이타임스도 이미 보도를 해드렸었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약화가 미중 간 경랑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의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카드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외교적 고립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갈수록 이 대만과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기, 그리고 미중 간의 외교적 충돌은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